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용주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용주의 배우기에 앞서서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주의 배웠었죠? 맞아요. 현대철학 처음 들어와서 실존주의 배웠어요. 자, 실존주의의 학자 누구 배웠었죠? 네, 케이르케고르, 야스퍼스, 하이데거, 사르트르 이렇게 배웠습니다. 케이르케고르와 야스퍼스는 신을 믿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였고요.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신을 믿지 않는 실존주의자였습니다. 즉,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였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은 실용주의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3시간에 걸쳐서 덕윤리와 배려윤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하면 서양이 끝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양을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실용주의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용주의가 뭔지 알려면 이 뜻을 또 분석을 해봐야겠죠. 자, 실용주의 할 때 실용의 뜻은 뭐냐면요. 실제로 용, 이거는 쓸 용자예요. 그래서 실제로 쓸모가 있어야 한다라는 주의예요. 실생활에서 쓸모가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실용주의의 3명의 학자 볼게요. 듀이, 퍼스, 제임스. 이 듀이, 퍼스, 제임스 중에서는요. 듀이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하고, 그리고 문제를 푸실 때에는 이 듀이, 퍼스, 제임스 각각의 학자가 누군지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론이 실용주의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면 되는 문제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듀이에서는 크게 3가지 주제를 배우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도구주의적 지식관, 두 번째는 과학적 탐구를 중시한다라는 점, 세 번째는 성장으로서의 도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구주의적 지식관 볼게요. 듀이는요, 지식을 도구로 봤대요. 지식을 도구로 봤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지식을 그 자체로 가치 있게 봤다는 걸까요? 아니면 지식이 도구로서 쓸모가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라고 본 걸까요? 그렇겠죠. 당연히 후자겠죠. 즉, 듀이는 지식을요, 문제 해결의 도구와 수단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듀이를 도구주의자라고도 부릅니다. 다음으로 같은 맥락이에요. 유용성으로서의 지식을 중시하였습니다. 여러분, 유용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있을 유자에 쓸 용자예요. 자, 쓸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쓸모가 있는 지식을 중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듀이를 실용주의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듀이는 지식을 도구로서의 그리고 유용성으로서의 지식을 중시하였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식을 우리는 어떻게 획득할 수 있을까요? 듀이는 지식이라는 것을 경험이 축적되어 정립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선언적으로 존재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험적 조작이라는 행위의 결과 성립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선언적이라는 거 칸트에서도 나왔어요. 선언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죠? 맞아요. 선언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지식,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알고 태어나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칸트에서 배웠듯이 칸트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의 이성이 도덕 법칙을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듀이는 우리는 지식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실험적 조작이라는 행위의 결과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 주제 볼게요. 과학적 탐구의 과정으로서 우리가 지식을 정립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배우죠. 문제 상황을 설정하고 가설을 설정한 후에 실험을 해서 그 후에 우리는 지식을 성립하는 거, 과학 실험을 통해서 우리 경험을 많이 해봤죠. 듀이는 이렇게 과학적인 탐구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성립된다고 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이는요, 성장으로서의 도덕을 이야기했어요. 자, 성장으로서의 도덕? 이게 무슨 뜻일까?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도덕이라는 것은 선과 관련된 문제이죠. 그쵸? 자, 그런데 듀이에게 있어서 지식이라는 것은 언제만 가치가 있었죠? 그쵸? 문제 해결의 도구가 됐을 때에만, 그리고 유용성이 있을 때에만, 쓸모가 있을 때에만 지식이 가치가 있었어요. 도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도덕도
지식처럼 문제 해결에 유용할 때에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때에만 가치가 있다,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소크라테스 배웠었죠. 소크라테스는 우리한테 보편주의 윤리 얘기해 줬었죠. 보편주의 윤리가 뭐였죠? 맞아요. 보편주의 윤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우리가 지켜야 하는 도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의견이었어요. 그쵸? 우리 옛날에 배운 거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지금 다시 알면 된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는 시공간을 넘어서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 도덕이라는 것은 한 가지로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도덕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지켜야 되는 도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인은요, 도덕의 가치를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유용성에 있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도덕이라고 생각한 명제들도 지금은 도덕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으로 주인은 도덕이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 성장, 개선, 진보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여러분, 주의에서는 성장으로서의 도덕,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도덕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도덕이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도덕이라는 것은 언제나 고정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주의에게 있어서 도덕이라는 것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유용성을 지니는 것만 도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도덕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화하고 성장하고 개선하고 진보하는 방향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원문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그들이 어떤 고정된 결과에 접근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판단될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도덕이라는 것은 이 고정된 도덕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래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도덕규칙이 있으면 그 고정된 도덕규칙에 우리가 점점점 가까워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도덕이라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봤듯이 도덕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고 개선하고 진보하는 방향으로 가야지만 그것을 도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생각했을 때 악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가 아무리 지금까지 선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타락하기 시작하고 점점 덜 선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주의가 생각했을 때 선한 사람이란 그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무가치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가치가 없었더라도 현재 더 선해지기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는요, 성장 그 자체가 도덕적 목적, 도덕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으로 주의는 진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봤어요. 자, 소크라테스가 정해놨듯이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진리가 있으면 그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진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도덕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그쵸, 위에서 봤듯이 성장이라고 했어요. 주의는 삶의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도덕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점점 도덕은 성장, 발전, 진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라는 것은 좋아함, 높이 평가함 등과 연관되고 고정 불변한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듯이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고정된 진리가 없다라고 본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 본성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 본성이 만약에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도덕을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정해놓고 지켜도 상관없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 본성은 끊임없이 변화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덕 또한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운동 방향이 성장을 지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도덕적이라고 말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퍼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에서는 실용적인 준칙이 뭔지, 인간의 탐구활동에 관한 것, 이렇게 두 가지 볼게요. 실용적 준칙이라는 것은 일단 준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규칙이라는 것이죠. 자, 실용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실생활에 쓸모가 있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규칙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실용적 중칙이라는 것을 유용한 것을 옳다고 정했다, 유용한 것을 규칙으로 정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탐구활동이라는 것은 펄스트가 생각했을 때 불안정한 마음을 없애기 위한 실제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쓱 읽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제임스는 지식의 현금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거는 은근히 제임스의 키워드로 가끔씩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현금 가치라는 말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현금 가치라는 것은 제임스의 키워드입니다. 제임스도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지식의 유용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식의 현금 가치라는 것은 지식의 유용성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역시 제임스도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진리와 지식을 현재의 삶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절대 불변하지 않고 항상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용주의는 이 정도만 알면 우리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